오늘 이 지표 기다리신 분 많으실 겁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바로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표입니다. 조금 전에 4월 PCE 물가 지표가 발표됐는데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올랐습니다. 시장 예상과 같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과 물가 지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물가 목표는 2%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물가가 내려가는 걸 확인하면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 오늘 2.7%, 네. 2%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행히 4월 달이 2007인데 3월도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미국 물가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물가 상승세가 그래도 둔화되는 흐름을 당분간 보이다가 예. 최근에는 물가가 좀처럼 참 안 잡히네 하는 모습을 또 보인 겁니다. 정체돼 있다. 그렇습니다. 이거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PCE 기준의 물가 상승률이 전월에도 2.7%인데 이번 달도 또 역시 2.7%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근원 PCE 기준으로도 전원 발표도 2.8%인데 이번 달 발표도 또 2.8%입니다. 3월, 4월이 같네요. 네, 물가가 더디게 잡히는 흐름이다. 다만 지금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예. 시장의 기대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가 잘 안 잡힐 거라고 그냥 기대를 잘 안 했었거든요. 시장의 기대치도 2.7, 2.8%였는데 부합된 그 기대에 거네. 정확히 예. 부합하니까 예. 또 나름의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미국 증시는 좀 오른 상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 전에 어제는 미국의 1분기 성장률,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성장률은 뭐 조금 하향 조정됐고요. 네. 고용은 조금 식었습니다. 자, 네. 그러면 시장에서는 지금 9월 정도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런 예상이 많은데 네. 앞에 물가 지표도 둔화세가 좀 정체됐지만 시장의 예상과 같았고 네. 고용도 좀 열기가 식었다면 그 9월보다 조금 앞당겨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앞당겨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다만 금리를 5.5%까지 인상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경기를 다소 악화시켜서 예. 그럼 수요가 좀 둔화돼서 예. 그럼 물가 안정세를 기대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지금 발표된 이 GDP 성장률을 보면 1분기 GDP가 1.3% 증가했습니다. 직전 분기는 3.4%였는데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경기 경기가 침체네요. 둔화되고 예. 있는 모습입니다. 예. 또 미국 GDP 통계를 발표하는 게 처음에는 이 속보치를 발표합니다. 예. 그리고 한 달 정도 후에 잠정치를 발표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확정치를 발표하는데 예. 지난 속보치 발표 때만 해도 1.6%였어요. 예. 그 속보치보다도 또 낮아진 거예요.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뭐 둔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겠구나. 예. 그럼 수요가 둔화될 것이고 그것은 물가 안정화에는 좀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 예. 이런 신호들이 등장한다면 향후 발표될 물가 상승률은 조금 더 수요 둔화를 반영한 흐름이기 때문에 또 안정화를 기대해 볼 만한 또 변수도 같이 받아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하면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지만 뭐 지금으로서는 확정할 수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금리 인하는 지금 우리 한국은행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천천히 서둘러라. 예. 이거 로마 시대에 나온 격언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통화 정책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어요. 예.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 천천히 서둘러라. 그러니까 예. 너무 앞당겨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것도 리스크가 있을 것이고 예. 또 너무 천천히 더디게 금리 인하를 하는 것도 또 경제에 리스크를 줄 수 있다. 예. 너무 빠르게도 안 되고 너무 더디게도 안 된다. 예. 적정한 시점에 금리 인하가 필요한 것이다. 예. 매우 교과서적이고 인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너무 빠르면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자, 금리 인하를 너무 서둘러 해요. 예. 그러면 물가가 애써 잡히는 듯 했는데 물가 상승률이 다시 재반등할 수 있어요. 예. 2차 인플레를 야기할 수 있어요. 예. 또 금리를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인하하면 미국보다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니까 벌어지는 거죠. 환율의 변동성이 더 커집니다. 예. 또 더군다나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니까 예. 물가 잡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예. 세 번째는 금리가 싸지니까 가계부채 규모가 또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너무 서둘러 해도 안 된다라는 그 세 가지 근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네. 금리 인하 시기를 너무 늦추면 또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네,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는 뭘까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함인데 네. 경기를 어떻게 부양시킬까요?
내수를 회복시킴으로써. 예. 근데 금리 인하가 너무 더뎌지면 예. 내수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겠다라는 예.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뭡니까? 부동산 PF 부실이에요. 예. 부동산 PF 부실이 왜 근본적으로 왔습니까? 고금리 때문에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지면 우리나라의 약한 고리가 터질 수 있는 위험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역시 이런 두 가지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너무 늦어서도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질문을 하나 건너뛰어서 시간이 없어서 환율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자, 오늘 뭐 원달러 환율 나흘 연속 올라가지고 1,380원대입니다. 네. 환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배경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환율을 결정짓는 변수는 한미 간의 기준금리 차도 있겠고요. 예. 두 번째는 그 나라의 거시경제 건전성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이 원달러 환율을 자극할 만한 두 가지 앞의 요인은 없었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 요인이 뭐냐면 바로 리스크입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 예. 많은 투자자들은 안전 투자 성향이 강화돼요. 예. 그럼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달러 선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예. 달러 매수세가 강해지니까 강달러 현상이 나오는데요. 예. 최근에 북한의 도발이 연이어서 이어지기 때문에 유독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 예.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달러 선호 현상이 집중된 결과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달러가 얼마큼 오를지는 신도 모른다 그랬는데 네. 1,400원 돌파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예. 북한의 리스크가 더 고조된다거나 예. 중동 문제가 더 확전된다거나 예. 이런 글로벌 리스크가 더 가속화된다. 그러면 리스크에 따른 달러 선호 현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예. 강달러 현상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환율 급등하고 오늘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대거 매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한 달 올랐던 거를 다 지금 반납한 상황인데 네. 코스피가 지금 반등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좀 있어야 됩니까? 네, 4월에도 안 좋았고 5월에도 안 좋았는데 예. 6월에 반등을 하려면 예. 6월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들이 이제 물가 잡힐 거야 예. 라는 확신을 줄 만큼 물가 안정화의 흐름을 보여야 될 것이고요. 예. 또 리스크가 완화돼야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외국인의 투자가 이렇게 순매도세가 이어져 왔는데 예. 순매수세로 이어질 수 있겠죠. 예. 그때 주식시장에 반등이 있을 수 있겠다. 결국 물가와 환율에 많은 것들이 결정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희망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